다들 저 사람들 검찰청 출신이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독점했으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은 검찰밖에 없고, 검사 간부했던 사람들 데려다 쓰니까 그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요, 공수처 평검사들이 이걸 다 메모로 남겨놨다. 공수처 안에서도 그나마 양심적인 검사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있었는데, 주요 직책을 맡은 친윤 검사들이 한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무슨 경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예 수사를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도 내통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총선 전에 최상병 사건 관련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가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이거 국민의힘 당직자 수준 아니에요? 검은 국회가 송창진 전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최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요, 공수처가 그동안에 얼마나 엉터리로 일을 해왔는지, 이거는 엉터리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문자를 공익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은 놈이 누구냐? 이종호를 변호했던 놈이에요. 그놈아가 공수처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고기를 갖다 넣어준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 검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공수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또 안 해요. 지금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31일 날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해병특검 30일 연장해가지고 다음 달 28일까지. 지금 해병특검도 뭔가 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한 달 연장했으니까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오동훈 처장 조사하면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공수처 검사의 비위 사실이나 이제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거를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수처 검사의 그런 사실 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파악이 된 상태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뭐 지금 이제 문제되는 이 송 검사의 송 전 부장검사의 그런 범죄 사실에 지금 처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아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송창진이가 당시에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이종호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 대행을 맡고 난 뒤에, 그리고 올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저는요, 요즘에 참 못된 생각이 막 들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고문제도를 부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위증을 많이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거짓말공화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정치인이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 특히 이제 국감이나 이런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버젓이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뻔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위증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위증죄 처벌 요건을 강화하거나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동훈 처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규 수사 1부장하고 송창진 수사 2부장, 그러니까 그 공수처 처장
차장 대행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동훈 차장이 없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2023년 8월 최상병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공수처장 임명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거나 자기 친윤검사라고 해서 찍어 넣으려고 했던 처장이 누구냐 하면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방통위원장 부위원장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친윤검사로 분류가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수처장이 한 공백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 오동훈 차장이 없을 때 김성규 수사 1부장이 압력을 넣어서 수사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제가 볼 땐 두 번째, 이 송창진 수사 2부장은 오동훈 처장이 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오동훈 처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송창진 부장이 오동훈 처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은 VIP 외압설은 소설 같은 얘기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통신 영장이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장이 그걸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동훈 처장이 그걸 했다고 하는 흔적이 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아마 조사받을 때 집중적으로 아마 그 조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이 좀 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밝히면 그건 상당히 성과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친윤 검사 3명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최상병 특검이 영장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송창진 수사 2부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신 기록 자꾸 압수를 여러 번 우리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존기간 1년이에요. 그럼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 있던 저런 친윤 검사들이 최상병 사건에 관한 것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맡아놓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 참 굉장히 참담한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들을 놔두고 제도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왜 인적 청산을 얘기하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은 지금 보여주는 공수처 내에서 이른바 친윤으로 불렸던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내란과 관련된 검사들이라던가 친윤 검사들이라던가 오히려 정말 검사들끼리 기득권으로 꽁똘 뭉친 사람들에 대한 일부분의 인적 청산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특검에 오히려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참 현담한 현실이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까지 넘어왔던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과정에서 친윤 검사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면 그 부분까지 파헤쳐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도개혁주의자예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지만,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국회에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던 일부 나쁜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공수처 평검사들이 이걸 다 메모로 남겨놨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내부적으로 친윤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사를 방해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자신감이 지금 특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훈 처장까지 지금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서도 그나마 양심적인 검사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있었는데, 주요 직위를 맡고 있었던 처장이 비호 공백인 상태에서 처장 대행을 했던 차장, 그리고 차장 대행을 또 해야 되는 그 뒤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맡은 친윤 검사들이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슨 경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예 수사를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 심각한 건 사실 그건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걸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 그 기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를 수사하는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 또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특검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이는 완전히 공수처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공수처로 보내가지고 최혜병 그 수사 외압을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놈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막은 거 아닙니까? 김선규라는 자, 이게 공수처 처장을 대행했던 자인데 총선 전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나와 있고요. 공수처 관계자가 소환 일정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규는 대검에서 윤석열하고 인연을 맺은 자입니다. 송창진이는 어떻습니까? 수사 외압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이 자들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뭔가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오동훈, 이재승, 박석일 직무유기, 김성규, 송창진 직권남용, 공수처 주요 간부들이 이 일에 개입이 돼 있다?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가 범죄 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저 사람들 검찰청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출발점은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독점했으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은 검찰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든 어딜 만들든 검사를 데려다가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사 간부했던 사람들 데려다 쓰니까 그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도개혁 말씀하셨고, 사실 인적청산이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현재 시작되는 검찰개혁의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상당 부분 검찰 쪽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초반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역량은 어쨌든 버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상당히 부실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런 검사 몇 명의 공수처가 휘둘린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 검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면에 윤석열이 있다고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정확하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도 내통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총선 전에 최상병 사건 관련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후에 또 총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야권이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발의해서 국회 통과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특검법 거부권 명건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 이거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이거 국민의힘 당직자 수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도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고 누구와 만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파헤쳐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철마다 검찰이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심하건대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의를 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이게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 이런 문제로 좀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법부조차도 지금 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독립은커녕 하나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구조가 되니 대법원도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결들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의 가장 큰 잘못은 공적인 기구를 사적인 아무것도 없는 사적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었던 거거든요. 이게 박근혜의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거꾸로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가 뜻대로 뭔가 약간 망상을 꿈꾸거나 뭔가 미친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조직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을 안 묻기 위해서 모든 공적 조직들이 다 책임을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지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 또 사법부까지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에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런 공수처 지금 상황을 보면요. 결국 검찰에서 검찰 핵심 검사들이 가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저들만 저랬을까?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라는 집단을 수적으로 부려가면서 이런저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특검들을 수사해서 검사가 직접 오르내리는 건 거의 없어요. 특검 전국에서 검사들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이게 지금 거의 처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저기 제대로 수사한다는 이제 뭐 저기 내란 특검에서 뭐 저기 검찰총장을 부른 전 검찰 이런 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특검의 주요 저기 수사 책임자들이 전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검사가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정부,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동일한 상황이 지금 특검 내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특검도 들여다보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체크할 수 있는, 뭐 정부, 국회가 체크를 하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체크할 방법을 하던, 왜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특검 안에 사정을 좀 안다고 하는 기자하고도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제대로 뭐 처벌하거나 좀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공수처가 전부 그러니까 그 공판을 전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기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재판에 대한 부담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골치 아프고 힘든 것들은 좀 빼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특검 안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게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돌아갈 집에 있는 그 검사들한테 내가 칼을 겨눌 수 없어. 겨누면 내가 돌아가도 되게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 거냐. 이게 한계가 막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인적 개편도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야 되고 인적 개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줘야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공수처라는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도 굉장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친윤검사 3인방이 들어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라는 문화가 그러면 3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모든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지만 특히 검사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검사의 기득권이라던가 이 똘똘 뭉친 거대한 기득권 카테고리, 카르텔을 좀 깰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좀 과감하게 인적 재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공적인 조직에서 일을 해보다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방해하면 이게 작동이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윤 검사들에 대한 단죄나 수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내란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과거의 기득권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내란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임기가 연장되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절감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딱 그 짝이에요. 공수처장 임기 끝나니까 임명 안 해버리는 거예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 추천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비토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들어가면 계속 비토를 넣어가지고 처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처장은 그냥 퇴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장검사 둘이서 그 사이에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바꿔놔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